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테슬라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그냥 테슬라 얘기가 아니에요. 테슬라 오너분들한테는 심장이 쫄깃해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4월 22일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숫자 자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뭐 예상한 범위 아니네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이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투자자들 예상보다 조금 높았는지 발표 직후 주가가 잠깐 반등하긴 했어요. 매출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살짝 웃돌거나 딱 맞는 수준이었고요. 한마디로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길 법한 발표였죠. 근데 문제는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어닝스 콜이었어요. 어닝스 콜이라는 게 뭐냐면 CEO나 CFO 같은 경영진이 투자자, 애널리스트들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냥 툭 던진 말 하나가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FSD라고 부르는 그 소프트웨어의 차세대 버전,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감독 없이도 돌아가는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돌리려면 헤드벌세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들은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헤드벌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터 칩셋을 차량 안에 내장하고 있어요. 이걸 버전별로 HW1, HW2, HW3, HW4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HW3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출고된 테슬라 차량들에 들어간 칩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테슬라 샀던 분들은 전부 HW3 차량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 모델은 예외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 4년치 물량이 얼마나 되냐면 수백만 대예요.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대. 근데 이게 왜 폭탄 발언이냐고요? 테슬라는 FSD 기능을 판매할 때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계속 향상됩니다 라고 홍보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너분들이 HW3 차량에 FSD 옵션 비용을 따로 지불했어요.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차세대 FSD는 HW3로는 못 돌려요.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야 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HW3 차주들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테슬라와 머스크한테 HW3 차량도 완전 자율주행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답을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계속 모호한 답변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어닝스 콜에서 머스크가 사실상 못 돌려요를 공식 인정한 셈이 된 거죠. 테크런치의 시니어 기자 션 오케인이 이 사안을 직접 취재했는데 법적, 재정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소비자 보호법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을 전제로 구매한 소비자들한테 이게 충족이 안 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긴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머스크가 이 하드웨어 교체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했냐면 주요 대도시 여러 곳에 마이크로 팩토리를 세워서 차량 한 대 한 대 직접 교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팩토리, 공장이에요. 작은 공장을 도시만에 수백만 대를 위해서. 이 소식을 접한 테슬라 전직 엔지니어들과 업계 창업자들이 테크런치에 연락해서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라며 다소 통쾌함 섞인 반응을 보냈다고 해요. 한마디로 업계에서도 예상 못한 발언이었던 거죠.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을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으로 잡았어요. 그 항목 중 하나로 이 하드웨어 교체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팩토리 여러 개를 도심에 세우고 수백만 대를 순차적으로 불러서 작업한다는 게 얼마나 방대한 물류 작전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것도 테슬라가 아직 그 차세대 FSD 자체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실현 가능한지조차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죠. 자, 테슬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모빌리티 업계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여럿 나왔어요. 테슬라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자 전 CTO였던 JB 스트로벨 아시죠?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 회사의 내부 메모가 테크런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는데요. 내용인즉 직원 약 135명, 전체 인력의 약 10%를 해고하고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는 거였어요. 스트로벨 CEO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메모였고 션 오케인이 이 메모의 진위까지 직접 검증했어요. 단순히 인원 감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CEO인 크리스 리스터가 은퇴하고 최근 몇 달 사이 부사장급 임원도 3명 이상 퇴사했다고 해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측은 관리 계층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 테크런치에 밝혔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 구조 자체를 새로 짜는 것으로 보여요. 다음은 자율주행 화물차 스타트업 얘기예요. 캐빈 없는 자율주행 대형 트럭.
그러니까 운전석 자체가 없는 화물 트럭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이름이 험블 로보틱스예요. 샌프란시스코 기반이고요. 이 회사가 시드 라운드에서 2,400만 달러를 조달했어요. 리드 투자자는 이클립스이고 에너지 임팩트 파트너스와 레드블루 캐피털이 공동 참여했어요. 창업자인 이얼 코언을 보면 이력이 꽤 화려해요. 애플 스페셜 프로젝트 출신이고 우버 ATG에도 있었고 프런트와 YB를 거쳤으며 스파크 AI를 창업해서 2023년 존 디어에 매각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핵심 임원인 드루 그레이도 자율주행 이력이 깊은데요. 자율주행 차량 스타트업 크루즈 초창기 멤버였다가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로 이직했고 오토가 우버에 인수된 뒤에는 보이즈의 CTO가 됐어요. 보이즈에이지도 이후 크루즈에 인수됐으니까 참 돌고 도는 업계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험블 로보틱스가 입주한 건물이 바로 크루즈가 창업자 칼 보크트의 차고에서 나온 직후 처음 사무실을 차렸던 그 건물이에요. 2016년 자율주행 1세대 붐의 현장으로 2026년에 신생 스타트업이 들어간 거죠. 이번엔 딜 소식들 묶어서 볼게요. 리프트가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원래 리프트는 북미 시장에 집중했던 회사인데 우버가 글로벌 확장을 밀어붙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래서 작년에 독일 멀티모빌리티 앱 프리노를 BMW와 메르세디스 벤츠 모빌리티로부터 약 1억 9,700만 달러에 인수했고요. 이번엔 영국에서 차량 공유 앱 게티의 UK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스라엘 매체 캘칼리스트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5,500만 달러라고 해요. 리프트 측은 이 딜로 런던 광역권 등록 블랙캡 운전사 대다수를 플랫폼에 끌어올 수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블랙캡은 런던의 아이콘 같은 전통 택시잖아요. 거기다 리프트는 세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 센탄돌 사이클리즈의 자전거와 스테이션 공급도 맡게 됐고 올해 안에 바이두와 협력해서 런던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도 시작할 계획이에요. 항공기 자율주행 스타트업 릴라이어블 로보틱스는 이번에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리드 투자자는 님블 파트너시고 기존 투자자 이클립스, 라이트스피드, 코이츄, 패스브레이커 벤처스에 더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아이슬란드 크린 캐피털, 소시엄 벤처스, A 벤처스, 이건 보잉의 전략적 파트너예요. RTX 벤처스, 스미토모 계열 프리시디오 벤처스, UP, 판트너스, KES 벤처 파트메터스, 워티프 벤처스, 칼m 벤처스, 케인젤스, 메나 벤처스까지요. CEO 겸 공동 창업자 로버트 로즈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시니어 디렉터로 2015년 첫 번째 오토파일럿 출시를 이끈 사람이에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공항용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A&K 로보틱스는 BDC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 펀처 펀드와 벤테지 퓨처스 주도로 800만 캐나다 달러 시리즈 A를 마쳤고요. 물류 거점 전력 인프라 업체 디케이드 에너지는 이펠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세이티 벤처스 주도로 2200만 유로를 조달했어요. 플러스 AI는 백지수표 회사인 처칠 캐피털 컵 EAS와 추진하던 SPAC 합병을 시장 상황을 이유로 종료했어요. 그리고 포르쉐는 2021년 설립했던 부가티 리막 조인트 벤처 지분과 전기차 메이커 리막 그룹 지분을 HOF 캐피털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어요. 포르쉐가 리막 그룹 지분 20.6%, 조인트 벤처 지분 45%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전부 넘기는 거예요.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짧게 주목할 소식들 더 있어요. 스웨덴 전기 트럭 스타트업 아인라이드가 아마존의 리레이 화물 네트워크에 전기 대형 트럭 75대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아마존이라는 거대 물류 플랫폼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인라이드 입장에선 꽤 의미 있는 딜이에요. 포드와 중국 지리자동차가 유럽 협력을 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나왔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산 차량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블룸베그는 포드가 이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고 현재 협상도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르쉐는 올해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 쿠페를 늦어름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브랜드 리비언의 R2 SUV 첫 번째 고객 출하용 차량이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통과했어요. 이 공장이 EF 1등급 토네이도를 맞아서 지붕 일부가 날아간 직후였는데도요. 리비언 창업자 겸 CEO RJ 스카린지는 R2 출하 일정에 차질이 없고 6월 고객 인도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어요. 자, 오늘 iLove9에서 가져온 모빌리티 업계의 뉴스 어떠셨나요? 테슬라 HW3 이슈는 진행형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올게요.